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고 있네. 8화 본격 너만 기분 나쁘라고 하는 방송 까고 있네 8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가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만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치파입니다. 네, 오늘은 그 주제가 뭐죠? 오늘은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중에 저희가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조씨 일가에 조씨 일가? 네, 조씨 일가에 대한 그분만 갑질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조씨 일가 일가 전체가 네, 아주 갑질 일가라고 해도 될 만한 네.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또 택배 다산 신도시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서 택배 회사들에게 갑질을 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통틀어가지고 이제 갑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갑질 중에서도 우리가 흔하게 쉽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희가 일명 미시갑질. 미시갑질? 네, 미시갑질의 세계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시갑질과 미시갑질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냥 아무렇게나 나눈 거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다뤄왔던, 우리 보고 다루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왔던 거학. 네. 거학과 소학, 이런 걸로 구분을 하자면, 거시갑질은 거학이고, 미시갑질은 소학 정도 되겠죠. 네. 사실 이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작가도 없고, 사실 이 방송에. 그래서, 항상 이 방송 끝나면 다음 주엔 뭐 하죠? 라고 했다가 하는 얘기들이 있죠. 루틴 마냥. 네. 분명 일주일 안에 무슨 사건이 터질 것이다. 그럼 조현민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터뜨렸죠? 뉴스로 나온 게 아니고, 네. 대한항공 직원 사이에서 이제 그 블라인드라고 네. 익명 그 게시판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광고회사, 그러니까 협력업체죠. 네. 광고회사 사장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다가 조현민 그때 전무였죠. 전무가 물컵을 던지고 얼굴에다가 음료수를 뿌렸다. 그 드라마 같잖아요. 그죠? 당연히 완전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장면. 네. 모방범죄 이 드라마잖아요. 전형적인 클리셰 같이. 네. 피해자분한테는 좀 희화화된 일은 그럴 수 있지만, 진짜 드라마에서 무슨 시어머니 될 사람이 자기 아들 네. 꼬신 여자한테 막 물 뿌리면서 네.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참신하지 못해요. 참. 네. 그 드라마는 결국엔 현실을 반영하지만 뭐랄까요, 김치 싸대기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역시 참신했죠. 네. 네. 이게 너무 고리타분한 수법이잖아요. 네, 물을 던진다. 아무튼 그래서 그게 이제 세간에 알려졌죠. 네, 과연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사실은 충격을 받는 듯 했지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충격을 별로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상한 일이잖아요. 네, 언니가 이미 네네. 땅콩 회항 사건의 중심에 섰던 논란의 인물이었죠. 지금 그래서 검찰 조사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물컵 던지는 건 폭행죄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저 패친 중에 한 분이 그런 표현 썼더라고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갖다가 지금 가래도 못 먹게 생긴.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 조사까지 들어가면서 온갖 게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밀수 전담팀이 있었다 그러기도 하고. 명품 네. 그다음에 조씨 일가가 비행기 탈 때는 다른 비행기에 다른 여객기에 새 부품을 갖다가 교체했었다는 제보도 있었고. 이거는 되게 위험한 짓이잖아요. 원래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 승객들의 목숨을 그러니까 그렇죠. 광고한 거죠. 그리고 입국 수속 같은 거 할 때는 얘네들 프리패스였잖아요. 그게 이제 그 항공사 직원들이 사전에 이제 공항에 연결해서 거기서 이제 로비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좀 부탁을 해갖고 이렇게 통과된 거잖아요. 네. 그게 한번 안 됐을 때 난리 난 적 있었고. 이게 지금 걔네들이 했던 짓은 이제 갑질보다도 범법행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양상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괜히 성리상원 됐다가 지금 집안이 몰락하게 생긴 거잖아. 몰락하게 하겠냐만. 이게 나비 효과라고 하면 나비 효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비행기 타보면 굉장히 이렇게 서비스를 받기만 하잖아요. 승객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승무원들이 하고 있는 감정노동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좀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네. 제 지인 중에도 이제 문제되고 있는 대한항공 이제 승무원도 있고,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승객들이 하는 갑질도 어마어마한데, 예. 이 양쪽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사측에서는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승객들한테서, 일부 이제 물지각한 승객들한테서 업무 중에도 그런 걸 당하고.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뭐,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든지. 아, 예, 네. 예. 그 다음에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지난번에 뭐 라면 사건 한 번 있었잖아요. 라면 끓여오라고. 이사 되자마자 바로 잘린 그렇죠. 아, 네, 네. 네, 라면 때문에.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조씨 일가가, 네. 더 이제, 뭐랄까, 말씀하셨듯이 호미를 막으셨었던 거를 지금 불도저로도 못 막게 생긴 게, 어젠가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나더라고요. 아, 네. 네. 조씨 자매 어머니께서 또, 아, 네. 네. 인천의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 방문해서, 와, 무슨 어마어마한. 설계도 집어 던지고. 네. 뭐 때리려고 폭행을 시도하려고 하고, 밀치고, 뭐 욕을 하고. 근데 그 샤우팅이 그 나이 때 어르신들의 샤우팅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장기간 단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청이 단련돼 있어갖고. 실전으로 단련한 목소리예요. 안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뭐 한두 번 해보신 솜씨가 아니에요. 늘 그런 식으로 직원들 대했다는 얘기죠.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탈리카의 제임스 해필드보다 목청이 더 좋으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뭐 재벌가 애들이 네. 또 뭐 자기들보다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대했네. 이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그분이 이제 하얏트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소리치는 걸 보면서 아, 저분이 무슨 건축기사 자격증이라도 있으신가? 설계도를 봤는데 설계도를 볼 줄 아나?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설계도대로 얘네가 일을 안 한 거야. 뭔가 철근이 빠져있어.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화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과연 그분이 그 정도 전문성이 있어서 설계도를 보면서 설계도를 집어 던지고 그랬을까? 저는 더 큰 문제점은 그 조현민 정무도 그렇고 조연아 그때 상무였나요? 그 땅콩이 네, 형식 그때 상무였을 거예요. 예. 네, 그때도 그렇고 지금 이 이사장 사건도 그렇고 전혀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땅콩 형식이었을 때도 매뉴얼 있냐고 갖고 왔는데 매뉴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지고 와서 까기 전에 물어보고 까서 준다. 네.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자기가 그걸 몰랐던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렇게 비전문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 거기서 안전모 쓰고 공사 현장에서 설계도 들고 있는 분들은 다 전문가실 텐데 그 땅콩형 사건에서도 그 박찬진 사무장은 전문가였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매뉴얼을 네네. 숙지하고 있었던 전문가였고 이번에 조현민 전무가 물컵을 던진 사람도 광고기획사 사장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광고 분야에서는 그래도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그분들이 자기들이 갑질을 한 그 대상보다 더 전문성이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나?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 말씀 잘하셨는데 일단은 그 갑질할 자격이 아니라 그 경영을 맡을 자격이 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제 전형적인 순환 출자 지배 구조잖아요. 그 조씨 일가는 대한항공 지분이 10% 정도밖에 없고 그 조씨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그 한진칼의 지분을 더 많이 가져서 이걸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하죠. 삼성 똑같이 그렇게 하는 네.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자기 자식들한테 계열사를 하나씩 다 맡게 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전문성이 아니라 가족 회사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 10%의 지분을 가지고 여러 애들 끊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제 2대 주주 같은 경우가 국민연금이니까 둘 다. 네. 국민연금 너네는 왜 저 경영권을 행사 안 하냐? 국민연금은 또 어떻게 보면 저거잖아요. 정부 그렇죠. 정부 출자. 이게 정부 출자니까 국민연금이 개입하면은 복잡한 거지. 그러니까 손 놓고 있고 이걸 방치하게 되는 악순환을 자꾸 만드는. 그러니까 이 갑질 한 번으로 지금 우리 사회 재벌 구조까지 지금 들어와 버리니까 그 비유 있잖아요. 아까 호미로 막을 걸 가려도 못 먹는다. 저는 그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불거진 상황에서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대한항공을 다시
뭔가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경영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다시 잡아나간다면은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갑질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조현민 이제 전무의 물컵 갑질 그 네네. 사태를 외신에서 보도하면서 갑질이라는 그대로 표현했단 말이죠. 이게 네. 봤는데 네. 이게 위키에 올라가면 네. 이 위키에는 이제 그 본문 내용 중에 이게 링크를 누르면 글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재벌 항목에 갑질 항목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누르면 뭐 갑질 항목으로 넘어가고 갑질 항목에서 재벌 누르면 재벌 항목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재벌이라는 것도 지금 한국어 그대로 지금 영문 고유 언어죠. 고유화가 됐고 갑질이라는 것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질이라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특집이 이제 미시갑질 특집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세간에 크게 알려지는 갑질들 말고 저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갑질들을 하고 어떤 갑질들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정확한 조사는 아니고 갑질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유래했나 혹시 아세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가불병 네, 갑을 거기서 가불관계에서 나오잖아요. 어렵시켜봤는데 이거는 조사한 거라기보다는 제 기억을 더듬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메모해놨던 걸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 내조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전형적인 그런 어떤 신데렐라인데 약간 그 비튼 거죠. 위기 질서가 되게 단단한 회사 속에서 이제 남편을 갖다가 내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갑질이란 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은 갑이니까 그 회사 경영자는. 그 이후로는 이제 활발하게 쓰였던 것 같은데 한 10년 됐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계약서 재밌는 거는 그 전에 계약할 때는 항상 을이었어요. 네. 그 드라마 나오고 나서 이제 갑질에 대한 어떤 담론이 생기고 논의가 막 오가고 가더니 이제 몇 개월 뒤에 다른 일감 들어와서 계약하러 갔더니 갑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바꾼 거야. 그 좀 약간 저는 기만행위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거면은 뭐 이제 인세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조사문 계약 같은 조건, 거죠. 계약 네. 조건을 갑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 조건은 이미 정해져 있고 특히나 이제 사파 같은 경우는 이름도 안 들어가요. 그때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사파를 갖다가 그리면은 그 책 날개 이름이 들어가면 고마워야 돼요. 그것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이야 내가. 이게 웃기는 상황이 된 거지.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설문을 했었어요. 그 페이스북 개인 이제 계정에다가 간단하게 설문했었는데 어떤 설문을 했냐면요. 제 갑질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페이스북에서. 네. 자, 생수를 생수를 주문하죠. 온라인 쇼핑몰에 생수를 주문해서 그걸 받는 것. 이게, 택배 기사한테 갑질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면요. 지금 뭐, 한 40분 정도가 여기 이제 투표를 해주셨는데. 400명 정도 해야지. 신뢰도가 400명 정도가 400명이라고 합시다. 네. 400명이라고 자,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주제는 갑질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택배로 주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서 답을 두 개 제가 정해놨어요. 이건 노동환경의 문제지 갑질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배달하는지 인지하고 있다면 갑질이다. 라고 했는데 78%의 응답이 이제 이거는 갑질이 아니다. 그리고 22%의 응답이 이제 이게 갑질이다. 라고 하셨는데 댓글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동환경의 문제가 맞지만 1차적으로 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온라인을 통해서 생수를 구매하고 그거를 택배기사한테 이제 도어투도어로 맡겨버린다라는 거는 갑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갑질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상품의 무게 때문인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네, 당연히도 왜냐면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물 1리터는 곧 1kg라고. 근데 그렇죠. 생수 한 통에 2리터니까 그 6개 팩으로 오잖아요. 2kg가 6개 들어있는 거죠. 하나에 12kg.
근데 그거를 보통 주문할 때 한두 개만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온라인에서. 이제 뭐, 택배비도 있고, 운송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꽤 많이 시키는데, 요것 때문에 뭐, 기사화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네, 있어요. 그 택배기사분이, 이거 너무 무거워서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1층에다. 엘리베이터 네. 구현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불거졌던 논란이, 이거 당연히 내가 주문해서 이 서비스를 받는 건데, 당연히 내 집 앞까지 배달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좀 있었어요. 근데 과연 이거를 어떤 직업의식 뭐 이런 거와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문제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사실 무게가 문제잖아요. 그거를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정도로 이해하자면은 생수 시킬 때 뭐 제한을 한다든지 무게를 이거는 배달 안 됩니다. 어디까지 배달됩니다. 이런 고지를 하면은 좋은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리 문 앞에까지 갖다 줘야지 이게 서비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거는 미묘한 문제도 사실은 갑질이라고 보잖아요. 저는 이제 갑질을 구분을 할 때 대부분 이제 갑질이라는 말 자체가 계약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상정을 하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희가 뭐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저희가 그 순간에 그 물건 판매자와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로서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물건을 받는다. 뭐 택배기사분도 마찬가지예요. 택배기사분도 물건을 옮겨주면 그 건당 얼마씩 돈을 받기로 회사랑 계약이 되어 있고, 우리는 회사에서 물건 비용을 지출하고 이렇게 택배비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건데, 네. 제가 생각하는 갑질은 제가 지불한 가치보다 더 많은 걸 받아내려고 하는 게 갑질이라고 생각해요. 이 택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물을 솔직히 싸잖아요. 물 굉장히 싸고 예. 그리고 여러 개 시키면 한꺼번에 배송비를 한 번만 내게 택배 회사들이 그렇게 유도하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택배회사가 아니라 이제 유통업체들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노동환경과도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건 유통업체랑 택배회사예요. 택배회사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물건을 한꺼번에 받는 환경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중간에 물건을 옮기는 택배기사분들한테 그걸 옮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차에다가 뭐 그런 그 물 같은 걸 한꺼번에 실어가지고 나를 수 있는 전용 카트나 리프트 같은 거를 마련을 하는 비용을 뭐 택배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그 생수를 배달할 때는 택배 그 직원한테 더 이익이 그렇죠. 돌아가게끔, 더 주거나 그렇죠. 페이가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해는 그렇게 해야 안 하죠.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택배기사한테 무리한 그 물건 생수 나르는 거를 택배사에서도 요구하는 거고 소비자들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지, 만약에 택배 그 12개를 6개 들어있는 2리터짜리 그거를 하나 옮길 때마다 한 건 정도씩 해가지고 택배비를 쳐준다. 그러면 택배기사분들도 그렇게까지 몸은 고되지만 그거만큼 받는 그 페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많이 옮기면 많이 옮길수록 나한테 이득이 된다. 이런 상호 그런 보완적인 그게 있으면 이게 갑질론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연장선에서 요즘에 우리가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으러 가면은 저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요새 다 구워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집 많죠. 이렇게 네. 다 구워주는데 저는 이 종업원이 그걸 테이블을 하나 맡아서 구워주는 이 비용을 따로 받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 절대 그렇지 않죠. 안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건 사업주의 이익에 포함되는 거지 당연한 걸로 이해되잖아요. 그 친절은. 그러니까 그 어떤 노동력이 감정 노동도 들어가 있을 테고 행위도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걸 세분화해서 그걸 비용으로 처리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그냥 좀 하다 보니까 갑질이 생기는 게 아닌가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나왔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는 이런 서비스도 한다라는 어떤 그 이미지 메이킹을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죠. 사업주가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종업원을 쓰는 그 과정에서는 다른 차원의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과잉 노동이 돼버린다는 말이죠. 맞아요. 네. 뭐 그런 적이 있어요. 홍대에 갔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뭐 양고기 집이었는데 테이블이 이제 바처럼 돼 있어갖고 딱 6명만 받을 수 있어요. 화로가 6개 있어요. 근데 그분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워줘야 된다. 왜냐면
이게 굽는 온도랑 이렇게 시간 차이 때문에 맛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가 뭐 이런 어떤 뭐랄까 자기가 첨예한 어떤 직업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랄까 이 서비스 의식을 가지고 최고의 뭔가를 제공하겠다, 맛을 제공하겠다 이런 그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자기한테 오는 온전히 오는 그 노동의 수고가 본인의 어떤 수익으로 온전히 이제 환원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건 완전히 과잉 노동인 거죠. 아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른 데도 이렇게 무슨 운동에 탁 재갖고 뭐 이렇게 삐빅거리면 자 이제 굽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이거는 목살 드시고요. 이거는 삼겹살 드시고요. 아 드시고요. 우리가 먹을 고기들이 음식에 이제 높임말 쓰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트집 잡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그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 우리 사회가 하도 그 감정 노동을 강요하다 보니까 친절을 강요하다 보니까 방어적인 기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괜히 또 이게 트집 잡기 싫으니까 하는 말을 갖다가 야 국어 제대로 못 쓴다 이렇게 하기 더 치사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런 집에서 저희가 구울게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지 막 네, 좀 막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업무 그러니까 계약을 하잖아요. 여기서 나는 일을 한다라고 계약을 하면은 자기 업무의 영역에 이 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사실 알바하러 갔지 여기서 어떤 업무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는 거는 이제 계약 이후잖아요. 일을 배워가면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얼마 전에 참 희한한 일을 겪었는데 서울 시내 어떤 모 역에서 대낮에 제가 역 이제 광장에서 대변을 발견했어요. 네네. 네, 인분을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영무원한테 좀 알려야겠다 싶었고 영무원한테 이제 알렸어요. 알려갖고 그 영무원분한테 저기에 인분이 있다, 똥이 있다. 그러니까 저건 치웠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기 사람 엘리베이터 바로 옆이고 말해갖고 그래서 그러냐고 이렇게 당황하더라고요. 자기 귀를 의심하면서 똥이라고요? 저도 다시 재확인 시켜줬죠. 사람 똥이 저기 있다고. 그래서 이제 치워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선 그게 이제 오후 2시였어요. 토요일 오후 2시였는데 한참 지나서 저녁 8시, 9시 즈음에 그 역을 다시 가서 이제 제가 집으로 이제 귀가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똥이요? 네. 6시간 동안? 네. 과연 어쩌다가 이 문명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이 똥을 미아원한테 치우러 가기 너무 미안하다. 근데 또 내가 치우기 그래. 아니면 이러다가 지낸 게 아닐까. 아니면 미원의 근무 시간이 아니었고. 미원의 근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미원 전체가 없던 시간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건강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거기 그 자리에 그 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똥이 만약에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러면 뭔가 이제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미원이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밀어두는 거예요. 영무원은 근무 시간이었는데 영무원 당연히 근무 시간이고 24시간 이제 저기 돌아가니까 24시간 아니라 어쨌든 그 당직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영무원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업무 목록에 똥 치우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똥 치우기는 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노동자가 와야 이거 치워질 수 있게 하고 생각한 거죠. 저는 이것도 갑질이라고 생각해요. 엄연히 말해서. 왜냐? 아니 그 청소 노동자의 업무 표현에 똥 치우기라는 그 명확한 건 없을 거란 말이죠. 사실 이거는 그 영무원이 이거는 내 일 아니야. 저 사람 일이야 하고서 그냥 넘겨버린 거랑 약간 관료제 그렇죠. 승훈 씨 생각은 어때요? 저는 어떻게 보자면 정말 노동 기본권에 대한 의식이 투철한 정도. 왜냐면 자기 계약서에 그게 분명 없을 거거든. 계약서에는 똥치우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난 계약서에 적혀진 일만 한다. 굉장히 노동권에 대한 의식이 투철할 수도 있어요. 자기 노동권에 대한 그럼 제가 갑질한 거예요? 그렇죠. 약간.
제가 갑질한 거냐 그러면? 야, 그거 왜안 치웠냐? 똥 치워주세요. 그러면 어. 그렇게 하는 게, 참. 아니 왜 파리라든지 이런 데 유명하잖아요. 지하철 막 그 더럽고 냄새나고 안 치우는 거, 안 예. 치우는 걸로. 그게 더 빨리 치워지는 게 저는 사실은 그 용무원 역할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똥 치우는 것보다 만약에 그 환경미화원의 그 노동권이라든지 그 계약되어 있는 어떤 그걸 보장해준다면 똥을 안 치우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인 게, 그것도 그런데, 연무원이 과연 그런 생각으로 그걸 안 치웠을까는 약간, 마가렛 씨 생각이 약간 네네, 가깝긴 해요. 네네. 과연 그런 생각으로 이걸 안 치웠을까? 그건 아닐 거라고 역사인데요. 생각해요. 왜냐면은, 둘이 이걸 여기 헬조선이니까. 헬조선이니까.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 마가렛 씨를 보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치운다는 생각. 그러니까 손을 딱 이렇게 집으면 아, 그냥 너무- 뉴스도 나오고 얼마나 너무 좋아. 바빠가지고 어쩔 수 없을 수는 있지만, 저는, 네. 자기가 치운다는 선택지도 있잖아요. 저는, 저희 집 개똥만 치웁니다. 인부는 치우지 않아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똥 얘기 그만하고요. 네. 아니 이게 요거 똥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뭐 갑질로 해석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가령 비슷한 사례로 왜 저기 뭐 부촌이라 그래야 되나요? 장애인 네. 동네 네. 저기 그런데 가면은 왜 이렇게 보도블록이 하나 뒤집어지거나 깨지면은 그날 오후에 바로 와서 네.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다른 동네는. 이게 일정이 있고 이걸 또 다시 재공사하려면 뭐 소리 작업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부촌에서는 그게 바로 된다 이런 게뭐 도시계담처럼 보는데 실제로 저는 그게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좀 깨보셨어요? 깨본 적 없죠. 아. 네, 그거 좀 보내시려고요? 근데 네. 이 방금 사례에서도 그렇고 이 갑질이라는 게 뭐 절대적으로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이니까 네가 하는 게 갑질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특히 그러니까요. 미시갑질의 세계에서 음. 이번에 이 대한항공 사건도 그렇고 그 전에 또 문제가 됐던 다산 신도시에 있었던 택배 사건도 이게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들어보는 사람들은 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랑 관리 소장을 막 이 갑질하고 있다 막 욕을 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 다산 택배 사건은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네, 이제 요즘 아파트들은 전부 이제 그 지상에는 뭐 산책로랑 이렇게 뭐 정원 같은 걸 만들어 차가 놓고 없게 차가 있죠. 다 이제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지하. 네, 새로 만든 주차장으로. 아파트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지하에서 바로 아파트 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택배는 거기가 힘드니까 택배차가 거기를 못 들어간대요. 지하 도로를. 차단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것보다 규격 자체가 아. 지하철 규격 자체가 탑차가 못 올라가구나. 탑차가 못 들어가는 사이즈로 입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택배차들이랑 이제 어린이집 차들만 이제 지상에다 차를 대고 이제 물건을 갖다 놓고 할 수 있었는데 어린이가 후진한 택배차에 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에서. 음. 그래서 이제 반상회가 열린 거죠. 반상회가 음. 열려서 택배차가 지상으로 들어오는 걸 막자. 아무리 그래도 어린이들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택배차를 이제 지하로 보내라. 지하로 들어가라 라고 했대요. 그런데 탑차가 안 맞잖아요. 탑차가 안 맞으니까 이 반상회 쪽에서는 요즘에 그 약간 저상으로 해서 택배차들도 요즘에 새로 만든 아파트들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나오는 택배차들이 있대요. 그럼 개조를 해주면 되잖아요. 라고 택배회사들 요구를 했는데 택배회사들은 그 택배 기사들은 전부 다 개인 사업자고 그렇죠. 자기들은 개별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관없죠. 차를 바꿔줄 필요가 없다. 바꿔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된 거래요. 그래서 택배 회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랑 그 반상회 그 아파트 주민들이랑 싸움이 붙으니까 차에 끼어있는 택배 기사들은 그 개조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든대요. 네. 그 돈을 또 자기가 다 부담할 그렇지, 수 없잖아요. 자부담이죠. 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 만약에 택배를 한다고 하면 그 아파트에는 자기가 개조한 차는 오히려 물건이 적게 들어가니까 차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곤란하다 이렇게 싸우고 있었대요. 싸우고 있다가 이제 그 논란이 된 그 공고문이 붙은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택배회사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이에서 싸우다가 택배 기사들이 이제 피해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다가 다 모아놓은 다음에 물건을 와서 가져가라고 해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싸우다가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 건데 무조건 갑질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공고문 자체는
솔직히 좀 너무 그랬죠. 공공물 자체는 아파트 품격과 뭐 그런 걸 위해서. 네. 예, 이게 그때는 뭐 그 아파트 품격과 이거는 그 아파트에서 내보내는 공공물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클리셰구나. 그러니까 앞에 말머리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디에 어린이집 유아 모집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런 말을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밑에 뭐 대응 방법으로 왜 저희가 거기서 받아가야 하죠? 그건 택배 기사님들 일 아닌가요? 하면서 그렇죠. 대응하라고 이렇게 써 있었었는데 그게 정말 못된 갑질. 그게 갑질인 거죠. 그게 갑질. 이게 그게 당신의 일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면서부터 갑질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아파트 단지 논란은 해경해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개별 사건을 어떤 집단의 문제로 이게 만들어서 그냥 그 아예 문제 자체를 그 문제의 원인이나 이런 거를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뭔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일으키는 뭔가 그 원인 제공할 만한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거는 저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 하나로 택배 기사를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데 그렇죠. 오버였다 이 얘기죠. 지금. 네네네. 그것도 그렇고요. 저는 이게 택배 회사랑 아파트 주민들이랑 싸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저는 지금 그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 지하 주차장, 지하 출입로를 쓰고 있는데 탑차가 못 들어가는 지하 출입로를 만드는 건설사가 훨씬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제 그게 뭐 특정 아파트만 그렇게 지내는 게 지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맞아요. 다 그렇게 네.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 지상에는 차가 안 다닙니다. 이걸 또 세일즈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건설사들이. 택배차만 들어갑니까? 이삿짐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삿짐차는 원래 밑으로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이삿짐차는 위로 가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예외를 두게 되는 거죠. 자꾸. 그렇죠. 네. 잘못 만든 시스템 잘못 만든 것 때문에 때문에. 예외를 자꾸 두게 되고.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성역화죠. 아파트의 성역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권리라든지 뭐 편의 이런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에서만 먹고 자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 바깥의 시설도 이용하려고 그렇죠. 편의를 이용하려면은 그게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바깥에 외국 사람들이 드나드는 어떤 그런 편의들은 양해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한국의 아파트 특집도 한번 해보면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할 많죠. 네. 네. 어쨌든. 저도 그 성형외과 아파트에서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할 말을 많죠. 근데 어쨌든 일단은 이 택배 사건도 그렇고 이 지금 아까 그 영무원 사건도 그렇고 진짜 우리가 이 왜 이런 문제를 만들었냐라고 지적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질 논란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냥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좀 권력 있고 이런 사람이 잘못하는 것 같다. 그냥 이런 느낌만 났거든요. 이런 느낌만. 저는 그래서 갑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즉각 거부하지 못하는 어떤 권유에서 나오는 명령, 네. 뭐 이런 어떤 부당한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이 갑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계약 관계로 묶여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굳이 계약 안 했더라도 어떤 그 지금 상황의 힘을 이용해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갑질이죠 사실은. 그리고 교수가 학생한테 한다든지 뭐 선배가 후배한테 한다든지 뭐 되게 많잖아요. 뭐 대학에서도 야 니네 뭐 MT 한 명도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사실 이거 저는 갑질이라고 보거든요. 예. 술 권유하고 이런 것도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갑질이죠. 뭐 회사에서도 회식 자리에 거부할 수 없는 술잔. 그런 게 네.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갑질인 거죠. 뭐 중국집 가가지고 다 먹고 싶은 거 시켜. 나 짜장면. 이런 거 그거 어떠세요? 저 대학 다닐 때 교수님 김태곤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좀 잘 아시던데. 네. 실명 공개해도. 야 나는 이게 정말 딱 우리가 너 먹고 이번에, 싶은 거 시켜 그러고서 난 짬뽕 그러면 우리 주제의 네. 미시갑질이랑 물론 저는 탕수육을 시켰지만 네. 저는 이게 갑질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두 분 말씀도 맞지만 좀 언어적 문제 같기도 해요. 언어적 문제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위계가 강한 편이잖아요. 높임말도 있고 높임말 쓰면 남을 존중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장유유서 특히나 유교 문화 네. 그 위계가 좀 만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갑질을. 그러니까 지금은
그 위계는 이제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이 위를 점하는 건 아니죠. 돈이 더 있는 사람이 위를 점할 때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위를 점할 때도 있고, 그 위치에 따라서 말이 바뀌잖아요. 그쵸. 그 차라리 전부 다 그냥 말 까고 살았으면 서로 이게 위치가 있더라도 말이 바뀔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쉬운 예로 미국 애들은 아빠한테도 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이름을 부르지 뭐 높임말이 없잖아요. 뭐 고급 영어는 있지만은 뭐 좀 교양을 갖춘 영어 혹은 뭐 격식을 차린 영어는 따로 있지만은 그게 높임말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언어적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것도 갑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중에 가족들 사이에서도 통금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엄청난 갑질이거든요. 진짜. 통금. 몇 시까지 들어와? 네, 몇 시까지 들어와. 그걸 왜 10시까지 들어오면 10만원 줄게. 이 정도 되면 제가 내가 들어갈게요. 그럼 11시까지 들어오면 11만원 듣는 거야. 바카스 광고에도 있잖아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손잡고 막 뛰어가지고 아빠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딱 들어가가지고 안 늦었지? 하면서 딱 들어가는 거. 그 정도는 해야 이게 적절한 그 등가 교환이지. 아버지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로 야, 너 특히 뭐 여자분들 딸이니까 10시까지 들어와. 어디 여자가 어느 여자가 돌아다녀? 그러면서. 엄청난 네. 갑질이거든요. 그 갑질이죠.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선거 후에 이제 그 성주 사람들이 욕 먹길래 아니 그거 좀 제대로 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썼더니 저한테 막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그 댓글 중에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던 책에 저자셨네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지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당신은 지금 당신 독자 중에 가장 많은 문바들을 적으로 돌렸어. 이런 말을 협박이죠.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제 제가 한 얘기가 되게 기분 나쁜가 봐요. 그걸 이제 반론을 하고 싶은데 이제 첫 마디를 이렇게 달아요. 평소에 작가님 글을 참 재밌게 잘 보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뒤에는 제가 별로 기분 좋을 기분 나쁜 건 그건 상관없는데 그 단서를 안 달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얘기. 이 생각은 좀 다 틀린 것 같아 라고 지적을 할 거야. 결국에는 그 관리질, 고나리질이었거든요. 그걸 하는데 꼭 그 단서를 붙이고 높임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의를 갖췄고 존중을 한다는 그 자기 만족을 얻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럼 요즘에 그런 경우들이 많죠. 이제 특히 이제 창작자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하는 갑질. 굉장히 많아요. 네.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클로저스라는 게임에 그 티나라는 캐릭터의 목소리를 담당했던 성우분이 그 메갈리아 티셔츠를 샀다고 해서 거기 가가지고 완전 무슨 홍위병들처럼 몰려와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소녀전선이라는 게임에 소녀전선이라는 게임에 일러스트레이터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트위터에서 RT 했다고. 트위터에서 그걸 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바꿔라 이렇게 막 또 갑질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또 무슨 게임에서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크리에이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런 것들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자기가 여러분들도 무슨 물건 같은 거 살 때 그 어느 공장에서 어떤 공장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사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라면을 샀어요. 요새 라면 사면은 거기 그 생산자 이름이랑 사진 붙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검색해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메가를 가입했어. 아니면은 다른 걸로도 해도 돼요. 자유한국당에다 표를 줬네? 네. 그러고서 이러면서 이 라면 못 먹겠어. 그러고서 라면 회사에 전화해갖고 이 사람 자르라고 계약하지 말라고. 그거는 좀 저쪽 사례도 있긴 하죠. 일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일베에서 했던 활동들이나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실제로 뭐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을 갖고 있던지 간에 그거를 자기가 만드는
그 창작품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걸로 사회적인 문의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거 안 살 수 있죠. 뭐 못하게 걔 고용하지 말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성우분도 기획자가 만들어 놓은 텍스트를 읽은 거고, 그죠? 거기에 자기의 사상이나 이런 게 반영될 여지가 이만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베 애들은 이제 약간 좀 다른 게, 네. 자꾸 장난질을 치니까. 저 꼭지를 지가 빤다고, 네. 저 꼭지 빤 거 인증하고, 뭐, 인터넷 기사가, 네. TV에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코알라 합성 사진 띄워버리고, 그쵸. 뭐 아니면 이 합성한 사진 SBS에다가 몰래 숨겨가지고, 네. 그걸 방송을 하고, 이러면 이제, 대학 로고 이렇게 살짝 바꿔갖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회사에다가 해를 끼치는 거니까 그런 건 이제 제재할 수 있는데 그렇죠. 크리에이터가 전혀 이제 그 창작물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상이나 이런 걸로 반영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도 그걸 무조건 이제 자기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하는 것도 일종의 갑질이에요. 그걸 일단 저희가 당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갑질을 제대로 당했잖아요. 방송 2회 만에 자르고 자기들이 돈 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고선 이 방송을 최초에 기획했던 성지훈 기자한테는 이런 징계를 내렸더라고요. 해고가 아니라 정직 3개월이었는데 이게 더 악랄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처음에는 정직 3개월? 다행이네 해고 안 해서. 근데 이게 일체 영리 활동,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활동을 금하는 3개월 정직이더라고요. 그럼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거예요? 네, 굶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다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3개월이고 이제 그 동안에 국민 TV를 통해서는 이제 어떤 이득 경제적 그걸 활동을 못하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사실 기자가 그 글을 쓰거나 국민 TV 사실 거기 국민 TV에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많은 기회들을 그냥 다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보다도 이제 근무 태만이라고 해서 자른 게 진짜 문제인 거죠. 송지훈 기자가 근무 태만이면 지금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 근무 태만인 거야. 근무 태만이 아니라 온 국민은 다 백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새벽 2시에 퇴근을 하고 와가지고 아침 7시에 메시지를 보내고 회의한다는 핑계로 일단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계속 노트북으로 그러니까요. 새벽에 뭐 장문의 회의 그걸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또 기록해갖고 우리한테 보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나 지금 저는 직장 다니고 있지만 나는 그러면 지금 월급을 그냥 공짜로 받고 있는 느낌이구나. 월급 루팡이구나. 그러니까 좀 그게 모욕감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왜 그 말 했잖아요. 갑질의 이제 본질 중에 하나가 그게 네 일이잖아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사정이라든지 그거 이해관계는 알 바 아니란 거지.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게 저는 그게 사람을 좀 도구화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령 왜 요번에 저렇게 했잖아요. 대한항공 조양호도 사과해놓고는 겉으로는 직무실에 방어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가스 누출 사고가 되게 빈번했잖아요.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가스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위험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력을 보충한다든지 좀 노동 환경을 좀 개선해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CCTV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못하는지 찾아내려고. 그렇죠. 이제 자기 회사 책임을 없애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무실에 방문 처리하거나 그러는 방식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도구로 보는 그게 당연해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미시갑질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떠오른 건데, 대학 다닐 때 청소노동자분들을 대하는 학생들. 네. 저는 청소노동자분들한테 무조건 꼬박꼬박 인사했거든요. 저도요. 네, 왜냐면, 제가 사용하는 어떤 공간을 매일 그렇게 청소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이런 걸 떠나서 매일 보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네, 인간적으로 있죠. 인정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4년 학교 다니고 뭐 이런 동안 계속 4년 내내 보니까 군대 간다고 했을 때 군대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군대 갔다 왔더니 야, 너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오늘 막걸리 한잔하자 이런 식으로 농담도 던져주시고 실제로 막걸리도 마시고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인사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완전히 그냥 생무시하면서
아,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미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대생들이 지저분한 환경을 좀 많이 만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 책만 들고 다니시는데 저희는 물감 튀고 무슨 뭐 페인트 튀고 저희도 네. 약간 그런 과여서. 네, 무슨 뭐 용접하고 무슨 뭐 나무 자르고 뭐 이러다가 뭐 오만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안 치워요. 안 치우고 당연히 청소 노동자분들이 해야 되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청소 노동자분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저희과 그 층이었어요. 그 담당 구역.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학생들이 전혀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이게 어질러 놓고서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깨끗해져 있으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어차피 다른 사람이 하니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학생들이 그러는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청소 노동자들 대부분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만 해도 왜 화장실에서 밥 먹고 네네네. 어떤 그 청소 용역업체 사장 뭐 그런 얘기하면서 구설을 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하루에 2끼 먹는데 꼭 3끼까지 먹어야 되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청소 노동자들이 그 밥 먹는 시간 그건 뭐 좀 아껴서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뭐 꼭 굳이 식당 같은 거 따로 마련해야 되나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상시 이제 대기하는 어떤 청소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그 휴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법으로 보호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만한 평수에 뭐 30평이라든지 몇 명 이상 될 경우에는 사무실 하나를 내주라든지 공간을 줘라.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제공해라.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비교 사례로 이제 미국의 한 학교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다큐에서 나왔었는데 거기서는 청소 노동자들이 학생들이랑 교수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요. 네, 다 같이. 같은 직원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게 없는 구분이 없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게 있어요. 교직원 식당, 그렇죠. 학생 구역. 네. 그다음 청소 노동자는 안 보여. 맞아요. 저는 그런 갑질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보다도 마인드도 진짜 큰 문제인데 애초에 그런 거 설계를 하잖아요. 건물을 만들거나 허가를 안 내는.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뭐 회사를 차리면 사무실 다 배정하잖아요. 네. 뭐 보안실, 전산실, 통신실, 전실. 네. 그럼 청소실이 있어야지. 이게 청소 노동자들 사무실도 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죠. 네, 이게 같은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 하는 거죠. 저희도 이제 학교에 다닐 때 이제 그 청소 노동자분들이나 경비 노동자분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많이 생활을 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학생들이 좀 착했는지 잘 지냈어요. 그 노동자분들이랑. 그런데도 그렇게 잘 지내는 학생들도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으러 학생 식당 가고, 우리 쉴 때 과방에서 쉬는데, 청소 노동자분들 어디서 쉬지? 이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사실 과방 없어도 되거든요. 과방 없어도 되는데 학생들한테 과방을 이렇게 다 나눠 줘놓고는 청소노동자들 쉴 곳을 안 만든다는 거는 애초에 그 학교라는 구성을 학교라는 구성원을 생각을 할 때 교직원, 교수, 학생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구성원으로. 그렇죠. 없는 존재죠. 눈에 보이면 안 되고 마치 뭐 88 올림픽 그 개발 시대 같이 그 빈민촌을 싹 지워버리려는 행위 같이 뭐 남들한테 보여주기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심리 같은 것도 다 작동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갑질 안에는 이게 갑질이 뭐 그냥 횡포 위치가 높아서 지위가 높아서 하는 횡포가 아니라 여러 결이 그렇죠.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다라고 정의하기보다는 갑질이 왜 안 사라지지를 이렇게 역학적으로 추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역으로 약자들이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어느 때 갑자기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전거 동호회. 사실 도로에서 자전거는 약자잖아요. 약자죠. 완전 약자잖아요. 차에 비해서. 근데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대회를 하겠다고 신고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도로를 그냥 다 달려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보면은 기가 막혀. 막 차가 빵빵 되는데 자전거 2대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 봤어요. 네. 제일 마지막에 가는 네. 자전거가 신고를 안 하고 한 거예요?
안 했죠. 일반 도로는 신고가 안 나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국제대구가 아닌 이상 무슨 뭐 그렇게 신고가 안 나죠. 그러니까 국도에서 계속 이제 이게 그런 적을 제일 하는데. 뒤에 타고 가신 분이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런 경광봉 같은 거 경광봉 정도, 하고 봉을 이렇게 하면서 차를 막아요. 네. 마치 이게 무슨 당연하다는 듯이. 동화 마라톤 대회처럼 동화 마라톤 대회처럼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왜 문제냐면은 자기 동호인, 네, 내가 이제 이 취미 생활을 즐기는 이 과정에서 이 취미 생활을 즐기지 않는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네.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 네, 네. 한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한강에 그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 도로는 시속 20km로 그 제한 속도가 걸려 있어요. 근데 지키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아니 애초에 거기에 로드바이크를 끌고 나오면 안 되죠. 그 시민 자전거 이런 거 타보라고 만들어 놓은 그렇죠. 그리고 도로인데. 그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란 말이죠. 예, 언제든지 도 달릴 예, 수 있는 도로죠. 언제든지 인라인 스케이트 타시는 분들도 쓸 수 있고 그 러닝 하시는 분들도 쓸 수 있고 다 함께 쓰는 도로인데 거기 주말에 가보면 날씨 좋을 때 한 10대, 20대 가까이 돼갖고 막 시속 2, 30km 넘나드는 속도로 쌩쌩 달리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위협하면서. 그런 거 갑질이죠. 완전 갑질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취미 생활 가지고선 진짜 미시갑질인 거죠. 네. 네. 이것도 자전거 동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자전거를 이제 누구한테 중고로 산 10만 원짜리 네. 그런 그 인터넷용 알톤 자전거 뭐 이런 걸 네네. 타고 있는데 아, 그 신문 배달 시키면, 신문 시키면 이제 네. 그런. 그런 걸 타고 다니는데 사은품 자전거. 또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가면 또 그런 자전거 타고 다니면 좀 그래요. 개무시하잖아, 개무시. 예? 자기들 무슨 카본으로 되어 있는 네. 무슨 뭐, 어? 그러면 막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좀 정말 좋은 동호회면 같이 이제 라이딩이랑 가면 그런 자전거들은 이제 좀 약간 처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처지면 이렇게 가운데에 껴준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앞에 잘 달리는 사람이 타고 그 뒤에 쫓아가라고. 그럼 바람을 덜 받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동호회가 있는 반면에 천천히 오시라고 천천히 오시라고 하고 그러고서 자기들끼리 막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고서 연락하면은 이제 연락 안 되고. 자기들이 돌아가는 길이라고. 이거를 자기들끼리 하는 용어가 있어요. 쓰는 용어. 흘렀다. 네, 제가 자전거를 꽤 오래 탔기 때문에 그 아는데 흘렀다라고 표현해요. 심지어는 같은 자전거를 타는 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 그 사람 흘렀어. 그러고서 그냥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도 미시갑질에 포함될 수 있죠. 그렇죠. 배제하는 거죠, 배제.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흘렀다고 네.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냥 배제 아니면은 그냥 완전 그 상황 안에 속박시켜버리는 그런 게 갑질이라고 할 수 있죠. 미시갑질. 이게 이제 아는 분인데 다리가 좀 불편하세요. 네. 좀 다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좀 선천적으로 좀 다리가 잘못해서 불편하신 분인데 한번 버스에 타고 있을 때 앉았대요, 자리에. 근데 앞자리는 임산부가 앉아있었고 그 다음 좌석에 자기가 앉아있었는데 지팡이 짚은 할머니가 오더니 이제 임산부한테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분이었거든. 이제 내리라고 비키라고 이렇게 좀 삿대질 같은 걸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저기 그 다리가 불편한 걸 본 주변 다른 승객분들이 아 저분 다리가 좀 불편하신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를 낸 거야. 그렇게 못해주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자기가 더 불편하다라는 어떤 그게 네, 깔려 있는 거죠. 조금 그러니까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미시갑질을 우리가 갑질이다 아니다라고 분별하기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사례를 저 얼마 전에 이제 저는 사실 페북에서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하나 발견했는데 예.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애인이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갑질이네요. 애인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갑질.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면서 그 맥주집에서 이제 맥주를 마시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테이블이랑 또 한 테이블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테이블에 장년층 이제 남성분이 이제 있었는데 뭐 어디다가 막 전화를 해요. 큰 소리로 전화하다가 뭐 맥주 마시다가 밖에서 담배 피다가 뭐 다시 또 누구한테 전화했다가 뭐 나와라 그러다가 아 그래 너도 못 나오냐 이런 식으로 계속 누구한테 계속 자기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혼자 홀술하시다 가셨는데 종업원한테 계속 반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맥주 하나 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갖고 오면은 또 그 찰나에 또 예의는 있어요. 고마워. 그러면서 계속 반말하다가 나중에 나갈 때도 계산하는데 여기 얼마 나왔지? 그러면서 이제 하고선
고마워, 맛있게 먹었어. 그러고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갖고. 미역분인가 보다. 제가 너무 궁금해갖고, 종업원분한테,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요? 아니, 자주 오시는 분이 네, 있으니까. 아시는 분이요. 그랬더니, 진짜, 아니요? 모르는 분이라고,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도 나왔지만, 존댓말과 반말, 그리고 이 나이가 많고 적음,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이게 예의 없다, 이런 걸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언어가. 그냥 이거 청원합시다. 예? 빈말 없애는 아, 거. 뭐, 청와대 청원으로. 아니, 반말 없애자 갑시다. 네. 반말 없애자. 반말 없애자. 반말 없애자. 아. 존댓말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그렇다. 반말 없애면은 아마 멱살 잡을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반말 없애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반말- 예. 네, 네. 반말 없애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욕하면서 높임말 써야 되는 거예요. 저 이런 인터넷 게시글 한번 본 적 있어요. 그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기보다는 나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청진을 하려고 걷어 올려봐 그러더라고요. 네, 걷어 올려봐. 걷어 올렸고 이렇게 청진하는데 담배 펴? 뭐 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이 계속 짧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내가 이런 반말을 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에 술은 몇 병 마셔? 그때부터 이제 반말을 같이 한 거예요. 한 병. 그랬더니 이 의사분이 잘못 들었나 싶어갖고 다시 확인을 하려고 또 반말을 한 거죠. 요즘 뭐 불편한데 어디야? 그랬더니 목이 좀 안 좋아.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그 캐치를 하시고선 이렇게 대답했대요. 네, 나가실 때 약 받아가세요. 처방전 받아가세요. 이렇게. 근데 확실히 정말 당연하게 그냥 해버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갑질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여부를 떠나서 상대방을 동등한 존재로 놓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저는 이제 그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아메리칸이었을 거예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네. 이제 막 얘기하면서 문명인들은 네. 도끼의 머리가 쪼개질 위험이 없으니까 예의가 없다고. 그래서 예의가 없는 거라고, 싸가지가 없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왜 갑질을 해도 왜 갑질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을까? 갑질을 해도 괜찮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뭔가 해가 되는 게 없고 자기가 피해보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이 갑질 문화가 쭉 살아오는 걸 생각해요. 지금 보세요. 대한항공 갑질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같으면 갑질해가지고 땅콩이한테도 그랬잖아요. 지금 박창진 사무장만 진짜 완전 모든 피해를 다 입고 그렇죠. 뭐 병도 없고 이런 네. 상황이었는데 얼마 전에 지금 혹도 났고 네. 지금은 아예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대한항공 직원들이랑 노조에서 나와서 익명 제보를 막 올리고 네. 음성 파일 네. 이번에 조현민 정무도 음성 파일 썼는데 이거 완전히 엄마랑 똑같더라고. 말 엄청 똑같아요. 동일인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거 누군지만 얘기 안 하면 너무 자주 있어서 내가 제보한 건지도 모를 거라고. 너무 자주 있으니까 내가 한 건지도 모를 걸 하면서 그걸 언론사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면 망한다. 속된 말로 X된다. 라는 느낌을 확 줘야 이 갑질을 평상시하는 사람들도 안 되는구나. 도끼의 머리가 쪼개지는 거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한항공 사건을 진짜 이 검찰이나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걸 사회 기조를 바꾸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국가를 개조해보겠다. 이거를 제대로 한번 진짜 도끼로 머리를 쪼개면 이게 대한항공만 걸려서 그렇지 다른 데 갑질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진짜 얼마나 대단하죠. 무지막지하죠. 네. 사실 뭐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되게 많이 보는 거고요. 그렇죠. 네. 중소기업도 심해요. 네. 중소기업도 엄청 심하죠. 대한항공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리고 갑질의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거는 조금, 이거는 뭐 성대결 붙이기 이런 건 아닌데, 여성이 더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여승무원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대체로 치마라든지 몸에 붙는 그런 걸 입게 하잖아요, 복장이. 그렇죠.
그게 장시간 비행할 때 얼마나 힘들죠. 네, 힘들고. 좀 뭐 해외 경험 다들 있겠지만 저도 독일 항공사 타고 한번 장거리 비행한 적 있었는데 저기 되게 편한 옷 입고 있더라고요. 바지 입고. 그것도 몸에 붙는 옷도 아니더라고요, 다들. 되게 편한 옷 입고 있고 그냥 저기 누가 봐도 그냥 승무원이게끔. 근데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외국 항공 타고 저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비싸서 못 타봤거든요. 어렸을 때 빼고는. 저는 아시아나만 한번 타봤어요. 네, 저는 아시아나 한 번, 대한항공 한 번 이렇게 타봤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외국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대한항공 국적기가 제공하는 그 서비스가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달라요. 네, 너무 과잉 친절과 너무 과잉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 독일 항공사 말 끊어서 미안해. 네. 까먹을까봐. 아, 네네. 이거 재밌는 에피소드라서. 이게 이제 휴지 같은 게 이제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뭐, 처음에 타면은 뭘 나눠주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제 손에 이제 휴지 같은 게 있어갖고, 이제 저쪽에서 저 사람이 나눠주던 참이에요. 나눠주던 참인데, 그 남자 승무원이었어요. 제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제가 이거 좀 버려놓는 거 좀 부탁해도 되냐고 줬더니 얘가 봤더니 인상 막 쓰면서 지금 이거 나한테 줬어? 이러더니 나보고 버리라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다시 이렇게 걔가 웃으면서 농담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버리는 시간은 따로 있는 거예요. 버려주는 시간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르고 이제 이렇게 버려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응대했는데 우리나라였으면은 이미 난리 났죠. 컵라면 날아가고 지금 막 개미 돌리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고객한테 장난을 해? 그러면서. 그게 이 고객한테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좀 매뉴얼도 있겠지만은 그 매뉴얼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좀 돼 있는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항공사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기계죠, 기계고. 미소를 띄어대고 저는 그게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어저께인가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 처음으로 항공 승무원 케빈 중에 안경 쓴 네네네. 승무원. 제주항공에서 나왔죠. 네. 네. 이게 얼마 전에 또 여자 아나운서가 안경 쓰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것도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갑질이죠. 그것도 웃긴 게 뭐 회사에서 갑질을 한 것도 갑질한 거지만 시청자들이 여자가 무슨 안경이냐고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갑질이 있었던 거죠. 여자는 안경을 쓰고 방송이나 이런 공적인 자리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무언의 그런 사회적인 갑질 이런 게 있어요. 도대체 그런 그 계약은 언제 맺어진 거예요? 그 사회적 갑질 대표적인 사례가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 제 주변에는 이제 웹툰 작가들이 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휴재 때문에 롤러제를 걸리는 거예요. 휴재 하면은 그 비난을 그렇게 받고 그 어차피 휴재를 하면 그 해당 회에 대한 어떤 의뢰를 못 받는 거는 당사자인데. 그렇죠. 그거를 왜 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 생각보다. 이제 레진 코믹스 사태라든지 그런 경우도 보면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웹툰을 그리는 사람을 기계로 대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 좀 기계로 대하는. 그러니까 저희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다들 눈빛이 있잖아. 눈빛이 지금 다들 어디서 깔고 있네, 만들었다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중간하게 휴재해서 그래요. 토가시처럼 그 헌터 작가처럼 막 1년에 한 2달 연재하고 쉬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다들 그럼 토가시도 드래곤 퀘스트 하러 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웹툰 사람분들 일본 만화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 만화야말로 좀 지금 이제 그런 힘 있는 작가들이 그런 자기 권리 행사하는 거지. 일본 만화는 저는 좀 노동 착취의 그렇죠. 잡지사가 그렇죠. 갑질의 어떤 총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잡지사가 연재하는 저는 그래서 그런 작가들이 좋아요. 토가시 같은 작가들. 야,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왜 우리나라에서 휴재를 하면 욕을 먹냐면 다른 작가들이 휴재를 잘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 같이 막 펴버리고 저는 다음이 그래서 네이버 펴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은 추석이랑 명절에 그냥 쉬어요. 그렇죠. 네. 당연히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해야지. 네, 당연히 휴재가 엄청 많아요, 다음은 그래서. 그런데 다들 꾸역꾸역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웹툰 그런 포탈이나 이런 곳에서 그걸 요구를 하니까, 휴재하시면 안 됩니다, 휴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걸 요구를 하니까 꾸역꾸역 만들어내거든요. 아니 사실은 그 일주일에 하나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하루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네, 그 하루 그 만화를 위해서 7일 동안 일한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주간 연재 만화를 주간 연재한다는 거는 혼자 불가능해요. 아, 그 마감이 혼자 하는 사람들은 그 주간 연재 자체가 사실은 되게 폭력적이거든요. 그렇죠. 완전 네. 마감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압박인데 그게 일주일마다 하나씩 온다? 그게 그거는 인건비가 그만큼 주냐 그것도 안 해준단 그렇죠. 말이에요. 저 논문 하나 쓰는 것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걸 안 쓰고 있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게 당연하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있지 사람. 네. 근데 사실 당연한 거는 내가 쉬고 싶을 때 양해를 구하고 쉬고, 그러니까 그죠? 충전해서 다시 또 더 일을 좋은 하고 작품 만들고. 네. 그게 어떤 사실 작가도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노동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를 쉬지 않고 기계처럼 하는 게 어떤 그게 프로인 양. 네, 그게 프로인 양. 조석이 제일 나쁜 사람이네. 휴재 좀 조서 계단 하나 더 그리잖아요. 휴재 좀 주세요, 휴재. 지금 댓글 하나가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웹툰 얘기 한창 하고 있으니까 아들애가 웹툰 달고 지내면서 이제 만화가가 꿈인데 휴재 때 댓글 보면 서글퍼진다고. 네. 그게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사회적 존중을 못 받는 거죠. 얼마나 이 분위기에 휩쓸리고 이런 직업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웹툰 작가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7분밖에 안 보고 계세요. 제가 오늘 엄청 길게 했어요, 지금. 네. 1시간이 넘어. 1시간 20분째예요. 사실은 이거는 사회적 존중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웹툰 작가들이 아까 말한 대로 집단 휴재를 한다든지 이거는 부당한 데라고 목소리를 내고 이래야 되는데 잘 안 그래요. 불이익 올까봐. 웹툰 작가 협회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거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모든 개인들이 좀 그래요. 자기가 이건 나 부당한 데라고 얘기하기 되게 그렇죠. 네. 이게 불이익 당할까봐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갑질하는 사람들은 특징들이 이제 자기 기분 나쁠 때 주로 하잖아요. 네. 그 기분 나쁜 것과 그걸로 다 망쳐버리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거에서 좀 자존감이 좀 낮은 것 같기도 해요. 기분이 잘 나빠지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재벌 형제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엄마 아빠한테 그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분노조장이나 뭐 이런 거.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그렇게 사실은 천박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은 오히려 저는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사실 을 입장은 보통 이제 노동자들이 을의 입장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은 제가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해결책 중에 하나라면 노조에 가입하는 거. 그렇죠. 네. 왜냐면 1대1로는 갑을 관계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갑이 훨씬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있고 을의 생사 역할권을 쥐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을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갑이 마음 놓고 갑질을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이번에 대한항공 노조도 그렇고 이 숫자가 많아지면 갑이 갑질을 하더라도 일단은 갑질을 하겠죠. 자기 분에 못 이겨 갑질을 하면 카운터 펀치 한 대는 날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끼로 머리를 쪼개려는 시도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노조가 야만적인 건 아니고요. 네, 노조가 뭐 도끼를 들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 그 그렇죠. 정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협이라는 게 노조라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갑질 퇴치 캠페인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상대방도 사람입니다. 요거를 항상 마음에 품고. 그죠. 요즘엔 또 그런 캠페인에 공감하는 점주들이 많아져서 네. 또 저희 아르바이트생들은 이제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네, 이런 거 그런 거 걸어놓기도 하고. 그런 네. 것도 하고. 그런 어떤 캠페인,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진로화이트나 이런 데서 그 소주 같은 거 이제 납품하고 그러면서 이제 메뉴판 같은 거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런 거에도 좀 써먹을 만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이거 이제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규모 뭐 개인 사업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일상생활 살아가는 그냥 그 자연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그렇고 뭔가 내가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더 존중하려고 하는 어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을 폐기해야 된다. 아, 네. 그럼요. 좋아요. 이제는 그 말을 써서도 안 되고 그 말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게 행동해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손님은 왕이다라고 이제 표를 걸어놓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네. 손님은 왕이다. 그런데 우리는 공화국이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손님은 왕이다라고 걸어놓고서 그 뒤에 이런 문장 붙인 데도 많아요. 하지만 종업원은 황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아니면 밑에 프랑스 시민은 왕의 목을 잘랐다. 이거 써놓는다거나 또 사업주가 이제 아르바이트생들한테 하는 갑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거 전부 다 부당노동행위로 다 신고할 수 네, 있다는 뭐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 뭐 계약서에 써져 있는 일 외에 일을 시킨다. 아니면 뭐 그런 걸로 이제 괴롭히기 같은 거 하잖아요. 업무 같은 거 막 괴롭히기 이런 거 하는 거는 전부 이제 그런 걸 지금 단속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이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조금이라도 이제 또 우리가 캠페인 뭐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시스템주의자이기 때문에 시스템 내에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길게 떠들었는데요. 저거 하나는 봐주자. 뭐요? 뭐 폐사하고 차단 이런 건 갑질이라고 보지 말자. 이거는 아, 원리를 보자. 아니 뭐 이것도 갑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요. 네. 해석하고 차단하고 그런 거요? 그런 거는 그냥 아이. 원리로 봐주자. 그건 자기 마음이죠, 뭐. 그럼요. 네. 네. 아무튼 뭐 꽤 오랫동안 방송했는데요. 네. 그 어벤져스 보러 가셔야죠. 네. 저는 앞선 다리를 이끌고. 네. 저 아까 그 다리 아픈 분 얘기할 때 저도 엄청 공감이 됐어요.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면서 왔더니. 네, 지금 아, 다리가 아프세요, 지금. 네. 만석 씨 다리가 아파갖고. 네. 아무튼 오늘 뭐 이쯤에서 네. 저희 방송 8회 종료하고요. 9화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9화 주제는 뭘까요? 뭐 또 일주일. 또 일주일. 네. 정상회담 아마 큰 거 앞두고 있네요. 큰 거 하나 네. 앞두고 있으니까 정상회담에 따른 각 당 반응이 또 무조건 삽질하는 정당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아파트도 좋은 것 같아요. 아파트. 아파트가 저는 악의 근원 같아요. 아파트. 그게 이제 집단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로 다. 아파트 거주자들이 아니라 아파트라는 집단. 그래, 왜 우리 아파트만 재건축 안 해주냐?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자, 오늘 방송 또 해봤는데요. 자, 다음 주에 뵙고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린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